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바로 묻고, 바로 듣고, 바로 쓰는 바른 중국세법 차태균입니다. 오늘 이제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전 TP라고 하는데, 이전 가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 굳이 영역을 나누면 법인세 쪽에 해당이 되겠죠. 기업소득세에 해당되는데, 별도의 이슈로 해서 이전 가격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1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여러분, 솔직히 강의를 어떻게 할까 많이 망설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약간 쇼킹할 수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할 때는 강의를 하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남기는 강의가 좀 약간 무리가 솔직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언제 드릴지 모르겠어요. 이 파트가 약간 민감한 부분이어서 일단 빨리 들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이전 가격 파트 한번 볼게요. 교재 44페이지죠. 이전 가격 문제 대두 배경. 이렇게 말로 쓰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책 교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다. 여러분이 한국 본사에서 돈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에요.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 오고 싶어요. 예, 중국에서 제품 만들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엔 중국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나게 만들고 싶어요. 쉽게 생각해 볼게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갖고 와서 파는 구조로 할게요. 예. 그러면 중국에서 이익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파는 거예요? 중국 공장에 있는 것을 한국으로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수중 판매를 해요. 그러면 중국 법인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 물건 금액을 비싸게 보내면 되죠. 두 번째로, 한국 법인의 이익을 많이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중국 법인에서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팔게 될 텐데, 중국 법인이 한국으로 보내는 수출 금액을 떨어뜨리면 되죠. 이해하겠어요? 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공장을 갖고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한국이 많이 최저급여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공장을 해외로 뺐어요. 뭐 베트남도 좋고 중국도 좋아요. 그러면 현지 법인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이익을 한국에 몰아넣고 싶으세요? 어디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무래도 내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다가 이익을 남기는 게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죠. 아무리 내가 글로벌화 돼 있다 하더라도 제3세계 이상한 데다가 이익 갖다 남겨놓는 거 좀 불안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을 쓰면 제일 편해요? 한국으로 보내는 물건 값을 비싸게 내가 한국에서 사오면 그 나라는 이익이 많이 남겠죠.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싼 값에 내가 물건을 갖고 와요. 내 공장이죠? 네.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공장이 내 공장이에요.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내가 싸게 땡겨오게 되면 그 회사는 중국법인 이익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중국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게 만들어진 금액이 정상적인 내가 들어간 원가, 이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할게요. 펜 만드는데. 근데 한국 본사가 1,000원인데 980원 주고 가져가 버려요. 그럼 중국법인은 이익 나요? 적잖아요? 적자나죠. 계속 적자나고 회사가 못 버틸 때까지 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제? 본사에서? 증자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또 적자나다가 또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떻게? 증자 또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중국에서는 세금 낼 일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안 나니까 세금 낼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 지금 원가가 1,000원짜리인데 한국 본사로 안 팔고 다른 나라로 팔았다면 980원에 팔겠어요? 아니면 1,200원, 1,300원에 팔겠어요? 절대 980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 이거 니네 특수관계자라서 너무 싸게 사가는 거 아니야? 특수관계자라서 네가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겠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이전 가격이에요.
왔다 갔다가 이전이죠.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트랜스퍼 프라이스 이전 가격이라는 게 그 이야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대두 배경. 그래서 이전 가격은 외국 투자자의 투자 이윤 회수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되시겠죠? 예, 중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의 투자 이윤 회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구분된다. 예, 여러분 이 네 가지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네 가지가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경험상, 예, 제 경험상 네 가지 정도가 있겠다더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본사 사장님이 본사가 투자한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배당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예, 회사를 잘 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예, 회사를 연구개발 잘해서 회사를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문 닫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회수의 방법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거래 가격 조정. 예, 중국 법인의 이익을 안 남기겠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한국 법인의 이익 많이 남긴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국 법인의 이익을 안 남기겠다는 말은 중국 법인의 이익을 많이 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배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예요. 거기 칸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봅시다. 배당. 예, 배당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중국에서 배당 못 갖고 간다는 분들 틀린 말이고요. 배당 가져갈 수 있으세요. 배당 가져갈 수 있고요. 예, 그 배당을 얼마나 갖고 갈 수 있느냐. 예, 회사법에서 적립 규정하고 있는 금액만큼 이익의 10%를 얼마까지? 자본금 50%까지는 못 갖고 가는데, 결론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다? 이익 난 거에 90%는 가져갈 수 있고, 그 쌓은 금액이 자본금의 50%를 넘어가겠으면 더 이상 남길 필요 있다 없다. 이익 난 거 100%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규정은 여러분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신기하게도 10%, 50% 비율 똑같습니다. 예, 나중에 배당 가서 공부할 거고,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배당. 중국에서 배당하는 거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예, 저희 고객사들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대행으로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양도 가능하고요. 청산 가능하고, 거래가격,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거래가격 조정이죠. 그래서 표 밑에 보시면 외국 투자자는 거래가격 조정을 통한 투자 이윤 회수가 가장 빠르고 간단하며 회수 시기를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가장 편한 방법이다. 예. 그래서 개념 보시면요. 이거 읽는 거 좀 그냥 간단히 할게요. 개념. 독립기업의 원칙.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중국 과세관청에서 니네 둘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원가 1,000원 들어간 거 980원에 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말이 뭐예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이 독립기업이라면 이 말이죠.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 말을 갖다가 독립기업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기업 원칙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쌍방이 공평한 거래 가격과 상물의 관행에서 이루어진 거래를 기준으로 보는 원칙.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형성된 거래 가격을 독립기업 또는 정상가격이라고 하면서 그냥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방법.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평가한 금액을 공정한 가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 특수관계자가 이루어진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우 뭐예요? 특수관계자가 없었더라면 이 말이죠. 역시 특수관계자가 없었더라면 그런 걸 평가하는 툴이 뭐라는 거예요? 아래와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비교하는 제3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 가산법, 거래손익법, 이익분할법, 기타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는 방법에서 지금 니네들이 980원이라고 말하는 게 정상한 가격인지 정당한 가격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툴이 뭐라? 여기 있는 합리적인 방법.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안 맞으면 니네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줄인 거야 라고 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보시면 지금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980원을 준 거죠. 그럼 그 특수관계자가 도대체 정의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특수관계자는 뭘로 볼 거냐. 1번부터 8번까지 있고요. 그 밑에 참고해서 한국에서 보는 한국 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있어요. 그래서 2,3 특수관계자는 어디에 써 있는 특수관계자 규정이에요? 중국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특수관계자를 뭘로 보느냐.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3번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예, 제3자 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직접 간접 25%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그 지분율은 몇 %요? 직접 간접해서 25% 이상 있으면 이건 특수관계자로 본다는 이야기죠. 3번 대차 이자 본금의 원금이죠. 원금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기업 대차 자금 총액의 10% 이상을 보증하는 경우, 그러니까 빌린 돈 대여 대출 빌린 돈의 50% 이상을 누가 빌려줬다 한다면 그건 특수관계자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금 전체의 10% 이상을 누가 지급 보증해줬다. 그것도 특수관계자로 보겠다. 그 다음에 4번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예, 지분은 사장 아들이 했는데 개인이 투자한 거죠. 본사 아무 관계가 없죠. 사장 아들이 했는데 이 회사의 중국법인에 파견 나오는 사람 실제 누구다더라? 본사 임원이, 본사 사람이 파견 나왔다. 그러면 특수관계자라고 보는 거죠. 사장 아들이면 본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사실적. 예, 그렇지만 이 중국법인에 나온 사람 임원이 총정리가 누구다? 본사에서 사람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건 특수관계가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특허권을 본사가 줬다. 중국에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데 특허권을 본사가 줬다. 예, 특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6번 원재료와 부품 등을, 예, 무조건 한국에서 본사에서 주는 것만 써야지만 제품이 만들어진다더라. 특수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6번에 7번 마찬가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를 통제하는 경우. 6번, 7번 마찬가지. 그 다음에 8번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예, 이익 상관 관련이 있는 기타의 관계들이, 가족이나 친족들이 와서 회사의 중국법인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더라. 그럼 이건 특수관계가 있다더라 라고 보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러분 뭐라고요? 지분율은 몇 프로? 25% 이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예, 차익금 50%, 뭐 지급금은 10% 이런 거 있다더라. 나머지는 4, 5, 6, 7, 8은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도 실질 지배력이란 말로 그냥 통칭합니다. 실질 지배력, 실질 지배력. 그 다음에 참고는 한국에서 있는 세법에 나와 있는 특수관계자 규정이니까 시간 나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기업, 일반 원칙, 사례. 예, 이건 한번 읽으면 되는데 이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촬영 내용이 아닌 거고, 예, 여러분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여러분 아까 1,000원짜리였는데 특수관계자니까 980원에 팔아서 회사가 점점 망한다는 예를 들었던 거죠. 망할 것 같으면 다시 증자하고 또 증자한다. 이게 정상 가격이었으면 원가가 1,000원인데 얼마 980원에 안 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저도 오래간만에 출판할 수 있는 글씨 잘 보이세요? 네. 글씨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예. 매출액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매출 얼마? 그 다음에 매출 총액. 13,000원. 원. 합하면 얼마예요? 이거 틀리. 이거 합계가 틀린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네. 똑같은 제품입니다. 매출원가 얼마예요? 매출 준위 3,000원. 힘들어요? 이렇게 느려?
얼마예요? 얼마요? 마이너스. 1,000원이죠. 합이? 이게 힘든 건 제 탓이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현관비 둘 다 합쳐서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외가 있겠죠? 예. 예, 영업에 손익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놓고 쭉 진도 나가 볼게요. 영업에 손익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세전이익 있다 할게요. 세전이익. 예. 여기가 실내라서 백목을 못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 구독자가 늘어나면 여러분들이 제가 백목을 쓰는 교실로 이사를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똑같은 펜을 만들었죠? 원가가 얼마예요? 하나에? 10,000원. 10,000원이죠? 예. 한국 본사로 특수항에다 보내는 게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9,000원. 9,000원.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니 얼마에 팔았다? 13,000원. 상황 이해되죠? 예. 이렇게 해서 전체는 얼마예요? 22,000원. 원가는 2만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어요? 펜 잘 나오네요. 예. 예, 이런 상황 글씨 잘 보이시죠? 예. 예. 그럼 이전 가격이 뭐를 논하는 게 이전 가격이에요? 여러분이 숫자를 찍어보세요. 어느 숫자가 정당하다는 걸 말하는 게 이전 가격이에요. 이전 가격을 지금 어느 숫자를 논하는 거예요? 9,000원. 9,000원을 논하는 거예요. 9,000원 이게 합리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9,000원이 비합리적이다. 13,000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겠죠. 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9,000원이 정당한 숫자입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정당하다는 숫자를 해야 될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못 드리는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 이런 강의, 제 강의 지금 자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예,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제가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 하면 되게 좀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언제 내려갈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들으시고, 예, 두세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한번 보게 되세요. 제가 사례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중국에 오시면 현대 자동차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에서 제작하는 자동차 중에서 엘란트라도 있고요. 소나타도 있어요. 예, 그럼 자동차 한국에서 다니는 소나타나 중국에 있는 소나타나 큰 차이 나요, 안 나요? 네. 근데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는 부품 이야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여기에까지 이게 뭘로 보여요? 이게 뭘로 보여요? 카시트예요, 카시트. 카시트. 네, 카시트예요. 중국에 들어가는 소나타에 들어가는 카시트하고 한국에 들어가는 카시트하고 여러분 사실상 많은 카시트가 중국에서 만들어져요. 한국에서 가죽을 보내서
중국에서 미싱을 해가지고, 미싱이 아니죠? 가족이 오면 뭐 해야 돼요? 재단부터 하고 미싱을 해서 일부는 중국의 현대자동차로 납품을 하고요. 일부는 다시 한국 본사로 갖고 와서 한국 본사에서 한국 현대로 납품을 하겠죠. 네. 예, 카시트예요. 한국에서 가죽이 똑같이 와요. 그런데 어디 보면은 여기에 소나타라고 써 있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 납품하는 건 소나타라고 써 있고 중국에 납품하는 건 엉덩이에 바람구멍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납품하는 건 똑같은데 소나타라는 게 없어. 그냥 이런 무늬만 써 있어요. 이렇게 무늬만 이렇게 해놓고 소나타라고 안 새겨놨어요. 같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그런데 본질은 같죠. 이거 오버로그 하는데 소나타로 글씨를 쓰는 거나 퀼트 처리해서 이렇게 X자 이렇게 하는 거나 큰 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바람구멍 넣는 거 되게 힘들어요, 간단해요? 툭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거으로? 그렇죠? 이렇게 찍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에 푹 누를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때요? 같은 가죽이죠? 그러니까 미싱질도 똑같죠? 재봉도 똑같죠? 미싱도 조금 차이 나겠지만 그렇게 원가에 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예,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3,000원, 9,000원, 22,000원 있는데 이 위에 있는 숫자는 바뀔 수 있어요? 못 바뀌어요? 우리가 9,000원, 13,000원, 9,000원, 2,000원, 22,000원 숫자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꿔요? 못 바꿔요? 안 때릴게. 13,000원, 9,000원, 22,000원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거 이미 중국 현대차로 납품한 거죠?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이거 한국으로 수출해서 보내나간 거죠?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못 바꿔요. 당연히 22,000원 못 바꾸죠? 바뀌면 계산이 틀린 거죠. 그러면 만원하고 2만원 해서 합이 2만원인데 이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이거는 못 바뀌죠? 그렇지만 2만원하고 2만원 숫자를 바꿀 수가 있죠? 합계는 바뀌어요? 못 바뀌어요? 안 바뀌죠? 합계는 뭐예요? 회사 전체 사업 원재료 금액, 인건비 지급한 것, 전기 쓴 금액, 실값 다 합치면 2만원이죠? 근데 이 배분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봐봐. 한국으로 보낸 건 어때요? 소나타 글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나타 글씨 있는 게 훨씬 힘들고 비싼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엉덩이에 바람구멍이 있다. 이거 되게 힘든 건 다 말할 수 있겠죠? 같은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르다고 표시하는 게 뭐예요? 봄이죠? 폭탄 아니고 빌 오브 머티리얼 아시죠? 빌 오브 머티리얼 봄. 제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공수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많이 들어가긴 가겠는데 의미가 있을 정도예요? 아니면 의미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자동으로 오바로고 치는 건데 기계로 치는데 어쨌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는 12시간 들어가고요. 이건 8시간밖에 기계가 사람을 안 써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12시간 들어가고 8시간 들어가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이제 총 이게 20시간이죠? 제가 바꿀게요. 그럼 이걸 숫자를. 이건 11시간 들어가고 이건 9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따라 들어가고 이거 원가 배분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원가를 배분을 뒤틀어 버리는 거죠? 어떻게 뒤틀어야지? 이건 이게 아니고 9,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가 돼요? 11,000원 되는 거죠. 합계는 어떻습니까? 11,000원하고 9,000원하고 해서 똑같죠? 그렇지만 뭐라고? 실질과 무관하게 어떻게? 봄을 약간 뒤틀어 갖고 들어가는 시간 원가 배분기 좀 바꿔서 원가를 틀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적자는 이제 면했죠? 적자가 면했죠? 여기 이익이 좀 더 줄어들었죠? 전체는 어때요? 같죠? 상황 이해되겠어요? 그럼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12대 8로 뒤틀면 어떻게 돼요?
더 바뀌겠죠. 그래서 일단 본질은 같은 제품인데 어떻게 뭐라고 한다고요? 차이점을 부각시켜가지고 보험을 뒤틀어야 돼요. 보험을 조작해야 돼요. 이건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뭐 여기 들어가는 거 사람이 서가지고 일일이 송곳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만들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세무서에서 와서 그렇게 들어간다는데. 두 번째로는 일단 1차로 조작을 좌우로 흔들었어요. 좌우로 흔들었다는 건 이해되시겠어요? 원가를 좌우로 흔들었죠. 대수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따라서 좌우로 흔들었어요. 좌우로 흔들 때 기준은 뭘로 한다? 보험 가지고서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들어간다라고 뻥을 쳐서 좌우로 원가를 흔들어서 이쪽 원가를 줄여야 되죠. 왜냐하면 이 숫자는 바꿔야 못 바뀌어요. 못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 배분을 줄여야 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1차로 해결하면 벌써 지금 이미 이건 빵까지 왔죠? 그럼 이제 2차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차는 뭐냐면 지금 좌우로 흔들었죠? 이제 상하로 흔들 거예요. 상하로 흔들어요. 상하는 어떻게 흔드냐면 우리 회사는 이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1년에 10만 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상이라면 몇만 대 만들 수 있다? 10만 대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는데 올해 생산을 몇만 대밖에 못했다? 5만 대밖에 못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공장이 그만큼 가동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면 유효 설비 상황이 된 거예요? 유효 설비 상황인 거죠? 예. 이 2만 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4,0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2만 원 총 원가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어요? 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 총 설계상으로 몇 대 만들 수 있어요? 카시트를? 10만 대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올해는 몇만 대밖에 못 만들었어? 5만 대밖에 못 만들었어. 지금 뒤가 열심히 일을 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반을 놀았어요? 그럼 2만 4,000원 중에서 2,000원만큼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영업에 활용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 외로 빼는 거예요. 2,000원 아래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2만이 아니라 18,000원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4,000원이 감가상각비인데 실제는 10만 개 생산할 캐파인데 5만 개밖에 못했으니까 반절을 놀았잖아. 그러니까 반절을 아래로 빼겠다는 거예요. 영업 외로. 그러면 이게 2,000원이 빠졌으니까 18,000원 되겠죠? 그러면 1,000원씩 줄여줘야 되죠. 생산량이 똑같다고 가정한다면.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8,000원 되고 이게 얼마 돼? 다시 10,000원 되죠? 그러면 8,000원에서 9,000원에서 8,000원 뺀 건 이제 얼마가 답니까? 영업이익이 1,000원. 13,000원에서 10,000원 뺀 건 3,000원이죠? 4,000원. 1,000원 빼면 3,000원. 그쵸? 3,000원에서 2,000원 빼니까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세전이익은? 없죠? 그래서 보험을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원가 배분 기준이 달라집니다 해가지고 내수하고 특수관계자를 하고 원가를 배분을 고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가동률이 10,000개 할 수, 10만 개 할 수 있는데 5,000개밖에 못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 속에 있던 고정비 부분, 감가상각비라든지 인원에 대한 고정비 부분 갖다가 아래로 돌려치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영업 외로.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9,000원짜리가 우리 특수관계자분에 대한 게 원가가 8,000원으로 정상으로 빠져버리죠. 그럼 이익이 10% 낮죠? 그럼 이 정도면 적절하게 돈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돈 못 받은 거예요? 적절하게 받은 거죠. 이해되겠어요? 네, 이거 지금 고정비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공장에서 1년 내내 노사분규 했어요. 1년 동안 이거 한 자로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에 모든 인건비 한 10억 이상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공장 전체에서 1년 동안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 그럼 이거 10억에 팔려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전체 원가는 인건비 10억이지만 그 중에서는 나머지는 다 노사공조 때문에 파업하느라고 영업 외로 돌려야 되죠.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정상 생산한 거에 들어간 원가는 4,000원이 아니라 2,000원은 영업외로 빠져야 되고 2,000만 남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전 가격 핵심이 뭐냐면 좌우로 한번 흔들어야 돼요. 좌우로 할 때 뭐하고 뭐요? 내수하고 특수한 계좌하고 특수한 계좌 아닌 거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 계좌 아닌 게 시간과 비용 더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원가를 많이 배분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 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영업 외 원가로. 예, 가동률을 가지고서 아래 돌리면 지금 보시면 어때요? 9,000원이 적정한 감액으로 보이죠? 예. 원가 8,000원짜리인데 9,000원 받았으면 10% 이상 받았잖아요. 원래는 어땠어요? 처음 봤을 때는 9,000원 만원에서 적자였잖아요. 비정상 거래였는데 정상 거래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이전 가격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한국으로 보낸 금액 9,000원을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였냐면 좌우로 한번 흔들고 위아래로 흔든다. 예, 좌우로 흔들고 위아래로 한번 흔들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 페이지요. 이커마사 대상기업 이전 가격 보고서를 어떤 회사가 만들어야 되고 이전 가격 보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일반 원칙 있고 2번 사례 있고요. 한번 볼게요. 일반 원칙 다음과 같은 기업은 우선적으로 이전 가격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돼 있어요. 예, 1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기업의 생산과 경영관리 결정권의 특수관계의 통제를 받는 기업. 2번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많은 기업. 예, 3번 장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는 기업. 4번 장기간 적은 이익 또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영 규모를 확장하는 기업.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번, 2번 비슷한 내용이죠. 예, 한국 본사하고 아주 밀접한 경영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중국에 있는 자회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있다가 적자 나고 5년 있다가 적자 나서 못 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준다? 다시 증자해준다. 경영 규모를 확장하는 기업. 왜 그러겠어요? 예, 겉으로는 손실 나지만 한국에서는 다 뽑을 만큼 뽑아 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단가를 많이 받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중국법인에서 적자 나지만 계속 꾸준히 해서 증자를 늘린다든지 10년, 20년 계속 사업을 계속 한다든지 한다면 이건 뭔 말이에요? 중국법인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게 중국에서 싼 값에 한국의 물건을 팔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요.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예, 이익이 증가하면 안 되냐? 한번 그 밑에 계속 볼게요. 예. 그 다음에 6번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특수기업, 특수관계 기업과 거래가 있는 기업. 7번 동종산업, 동종업종과 비교해서 이윤이 낮은 기업. 4번 그룹 내부에 비교해서 이윤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기업. 9번 합리적이지 않은 명목으로 특수관계 기업에 비용을 지출한 기업. 10번 면세기간 만료 시에 이윤이 급격히 하락해서 조세 회피 혐의가 있는 기업. 그래서 지금 보시면 5번하고 10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 우리 앞에서 법인세 할 때 기업소득세 뭐 3년 3반감 이런 거 보셨었죠? 예, 3년 동안은 세금 안 내다가 그 다음 해부터 반절 면제해 줬다. 그럼 총 6년이 지났는데요. 7년 차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익을 확 줄여서 세금을 안 내게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가 어차피 세금 면제받으니까, 감면받으니까. 그런데 이제 7년 차부터 어떻게 해요? 예, 한국에서 싼 값의 물건을 사가는 거죠. 중국법인이 만든 걸. 그래서 이익을 안 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면세기간 만료 시에 이윤이 급격히 하락했다. 예, 이건 조작했 단가를 한국에서 구매 단가를 손을 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5번 갑자기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예, 중국에서 영업이익 많이 났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중국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났다.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좀 이익을 줄였다는 거죠. 한국에서 이익을 줄이니까 중국에 밀려오죠. 예, 서로. 그래서 어느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조세 상황을 봐서 세부담 상황을 봐서 어느 쪽에 이익을 밀어줄 건지 결정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5번하고 10번하고. 예. 그 다음에 특수관계를 신고하지 않거나 동기자료를 준비하지 아니한 기업. 뭐 이러면 그렇죠. 너 불량 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겠다. 당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 신고 당연히 해야 되고
조건에 해당되면 동기자료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도 배짱 좋게 자료 제출도 안 하고 모른 척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 기회 되면 조사를 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양보로 이번 사례 볼게요. 아래와 같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기타 관계가 있는 기업은 이전 가격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1번 특수관계자와 수입 수출 거래가 있는 기업, 뭐 당연하죠. 해서 손실 났다. 그럼 조사 당할 거예요. 두 번째, 특수관계자 기업에 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가공비를 수령하는 기업. 뭔 말이에요? 한국에서 원재료 보내줘서 나는 단순하게 노가다만 하고 노가다 비용만 받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접 재고를 사가지고 원재료를 사서 가공해서 파는 게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노가다 비용만 받는 게 부가가치가 높을까요? 보겠어요. 원재료 사서 하는 게 부가가치가 높겠죠. 그렇게 안 하고 뭐만 한다? 단순 임가공만, 미싱비만 받는다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번 특수관계자에게 로열티나 자문비를 지급하는 기업. 대부분 이익상황 봐서 중국에 이익 많이 나면 어떻게 해요? 본사에서 인보이스 날려보내죠. 경영관리 비용 갖고 와라. 그럼 중국에 이익이 확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본사로 로열티나 자문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래서 바로 위에 아까 일반 원칙에서 9번 비슷한 내용이죠. 합리적이지 않은 명목으로 특수관계 기업에게 비용을 지출한 기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특수관계자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있고 이자를 받아가는 기업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본으로 투자할래? 아니면 부채로 투자할래? 어느 경우에 이익이 더 줄어들어요? 대출한 경우도 줄겠죠. 증자, 자본금을 했으면 매년 비용 계상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으로 돈을 투자를 했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간다. 일단 뭐 기분 나쁘다. 왜 증자 안 했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5 보겠습니다. 관련 의무사항, 이전 가격 관련해서 중국에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법상에 중국 내부 실정법에 규정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 특수관계거래의 연도보고서의 첨부. 연도보고서 뭐냐면 매년 친구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년 결산 끝나고 나서 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친구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이 내용 첨부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 매년 5월 말 기업소득세 납부 신고 시에 첨부 서류로 특수관계자 보고서 제출해야 된다. 그 내용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이 뭐뭐가 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누구며 그 다음에 우리하고 한국하고는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합니다. 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특수관계자 보고서.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야 뭐예요? 감사보고서하고 세무조정계산서 맨 뒷칸에 있어요. 맨 뒷장에 보면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해서 어느 나라의 누구, 특수관계자는 누구며 거래 금액이 얼마다. 그거 쓰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건 동기자료의 작성과 대출. 동기자료. 같을 동자예요. 여기 중국 어디 있나? 그 동기 좀 제가 안 쓴 것 같은데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같을 동자의 기간에 하는 기자예요. 1기, 2기 할 때 하는 그 말이거든요. 동기자료의 작성과 제출. 언제까지 작성하라고요? 6월 30일까지. 왜요? 5월 말까지 뭐예요, 중국에서는? 법인세 신고하죠? 기업소득세 신고하죠? 한 달 더 줄게. 라는 이야기예요. 한 달 더 줄 테니까 6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보관기간은 몇 년이요? 10년 하고, 세무기관에서, 세무서에서, 야, 니네 동기자료 갖고 와. 라고 하면, 며칠 내에 동기자료 보고서 갖고 튀어가야 돼요? 15일 내에. 그래서 가끔씩 급하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경우에요? 이전까지 보고 작성 안 했는데, 동기자료 보고서 갖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희도 급히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돈을 좀 더 받아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기자료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냐? 조직구조. 우리 회사의 조직구조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우리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품목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 쭉 써요. 한 40페이지에서 50페이지 됩니다. 동기자료 보고서 자체가 40에서 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자하고 거래 내역,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분석, 정상 가격 산출 방법 등 선택의 내용. 그래서 뭔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하고 지금 거래해서 예를 들면 마진을 얼마를 내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통상 마진을 몇 프로를 낸답니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동기자료 핵심이 뭐예요? 우리 회사가 지금 한국하고 거래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부당하게 싼 내용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돈을 받고 있어요. 충분한 마진이 나와요. 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래서
비교가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 주로 어느 시스템을 쓰냐면 여기 영어로 써있죠. 오시리스. 예, 오시리스 그 월드와이드한 재무 통계 시스템인데 거기에서 각 업종별로 클릭할 수 있어요. 뭐 석유, 화학, 산업, 그 다음에 지역, 뭐 아시아, 중국 해서 범위를 점점 줄여가면은 거기 샘플 큰 회사, 상장 회사들이 얼마 이상 나오고요. 거기에 재무제표가 떠요. 그럼 이 회사들의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몇 %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회사가 할 거냐? 4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갈매기 특수관계 거래금액 인민폐 얼마예요? 2억 원. 2억 원. 그 다음에 기타 용역 4천만 원 이하의 기업에는 작성 의무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초과하면 작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사하고 사고 파는 금액이 얼마요? 인민폐 2억 원. 그리고 기타 용역이 얼마요? 4천만 원. 그러나 결손이 발생하는 가공무역기업은 거래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임가공만 한다. 재고를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력 제공을 해요. 예, 아까 설명드린 뭐예요? 카시트 만들어서 미싱기를 연락이 하는 거죠. 예, 그 임가공 기업의 경우에는 적자만 났다 하면 무조건 작성을 해야 돼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실 거 얼마? 통계자료 만들려면 2억. 예, 그 다음에 기타 용역 4천만 원. 네, 4천만 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있습니다. 아파, 예, APA 제도, 이전 가격 사전 합의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물건에 대해서 사고 팔 때 지금 우리 펜 있잖아요. 이 펜을 갖다가 한국하고 중국하고 사고 팔 때 하나당 1달러로 결정할 거야. 더 이상 이거 다 해서 문제 있다 없다 서로 말하지 말자라고 누구하고 누가 해요? 누구하고 누구가? 사전에 세무기관에 신청해서 세무기관이 독립적인 거래 원칙에 의해서 협상한다. 협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회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세청하고 중국의 국세총국 둘이 만나요. 양 국가의 과세관청 헤드들이 만나서 이거는 1달러로 하는데 서로 동의하자.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3년에서 5년간 이거 갖고 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뭐예요? 이전 가격 사전 합의하는 거예요. 이걸로 할 테니까 더 이상 뭐 말하지 말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관련법은 예, 세종기술관리법 중국에 있는 거고요. 예, 한국에도 보시면 중한 조세 협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전 가격 사전 합의 제도를 할 수 있다. 중국에도 규정이 돼 있고요. 한국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조건, 특수관계자 거래금이 4천만 원 이상일 것, 숫자가 많이 눈에 띄죠. 그 다음에 법에 의한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전 가격 보고서 작성 잘 해야 된다. 이거를 하는 회사만이 뭐라고요? 당연히 사전 APA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리 정해놓는 게 APA 사전 합의 제도다. 근데 많이들 하진 않아요. 쉽지는 않은 작업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거 볼게요. BEPS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BEPS, BPS라고 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이전 가격 보고서를 지금 설명드린 내용까지 하시면 중국에 있는 하나의 회사와 한국의 본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하나 회사, 우리 회사와 한국 본사 간의 거래가 적당하냐 안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보면 BEPS라고 되면 더 확대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나라 지금 여기는 되게 곱게 써있죠. 내용 보면은 각 과세 당국의 과세 강화 근거, 조세 혜택 중복 방지, 그 다음에 인위적 이전에 따른 조세 회피 방지, 그 다음에 가치사슬 정보 공개, 그 다음에 이전 가격 관련해서 정보 공시를 더 강화하자. 그냥 좋게 써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국가 대 국가로 미안해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중국의 법인 하나와 한국 본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중국 전체에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현대다. 중국에 회사 하나 있어요? 아니면 몇십 개 있어요? 현대 그룹 자체가. 몇십 개, 몇백 개 되겠죠. 그 전체를 놓고 다 분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툴 안에 놓고. 여태까지 동기자료는 뭐였어요? 중국에 있는 자회사 하나가 스스로 만드는 게 동기자료예요. 근데 BEPS는 이제 뭘로 되는 거예요? 그룹 전체가 중국 내에 있는 회사를 다 포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정당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현대 그룹이 중국 내에서 사업할 때
이 전체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판 뱁스라고 이제 뱁스는 OECD 규정이잖아요. 여기 개요에 보신 것처럼 2015년에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예, OECD 규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에서도 언제요? 2016년 1년 후에 중국판 뱁스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48페이지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위에 48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을 이쁘게 써놨는데 솔직히 이거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뭐만 보셔야 되냐면 48페이지 아래 있는 표 보이시죠? 중국판 뱁스의 보고서에 대한 설명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고서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마스터 파일 하나, 로컬 파일 하나, 그 다음에 국가별 보고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별도 보고서에서 네 가지 이전 가격 보고서가 확대됐어요. 예. 그럼 확대된 게 뭐냐 한번 볼게요. 마스터 파일이라고 해갖고, 여러분 마스터가 무슨 뜻이에요?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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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전문가. 전체 주대. 그렇죠. 현재는. 예. 그래서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작성하는 거냐면 본사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본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보더 특수관계자가 거래가 발생했고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종 지배회사 소속 그룹에서 이미 마스터 파일을 작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만들어요? 제일 높이에 있는 꼭대기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자회사에서 마스터 파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예, 누가 만들어요? 한국 본사 중에서도 제일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만들어요. 예, 그러면 현대 쪽이라면 현대차쯤 될 거예요 아마.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스터 파일은 누가 만드냐? 그래서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액이 인민폐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이거 굵게 쳐놨죠?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얼마 있었어요? 2억 원하고 4천만 원이었죠? 네, 근데 10억 원 올라가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마스터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생각해 봐봐요. 이건 지금 마스터 파일 누가 만든다? 본사가 해외 자회사들하고 하나의 자회사하고 거래가 아니라 전체 자회사 뭉쳤을 때 10억 원 이상 넘어가게 되면 마스터 파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개별 1대1 관계가 아니라 한국 현대차가 중국에 있는 모든 계열사 다 통틀어서 계산했을 때 10억 원 넘어가면, 인표 10억 원 넘어가면 마스터 파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 로컬 파일이 있어요. 예, 로컬 현지 지역이죠. 그래서 연간 유형자산 양도, 그 다음에 재고자산, 내려가공유는 통관 가격을 한정한다. 얼마? 2억 원. 눈에 보이는 숫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 양도, 재고자산 양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라고 말하는 건 기장치 말하는 게 아니라 유형, 무형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 포함해서 얼마? 2억 원. 숫자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죠? 예,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보시면 반가로 4번. 연간 특수관계자 거래 용역액, 용역비용 얼마? 용역거래 얼마 이상? 4천만 원 이상 똑같죠? 예. 지금 이게 로컬 파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에서 알고 있던 뭐예요? 동기 자료예요. 예, 로컬 파일이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동기 자료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눴죠? 동기 자료에서 아까 2억 원하고 4천만 원을 알고 있는데 뭐가 더 들어갔어요? 금융자산일 때,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있을 때 얼마씩 1억 원일 때는 넘어가게 되면 예, 동기 자료, 로컬 파일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국가별 보고서 있어요. 국가별 보고서. 예,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중국에 있는 현대차 계열 회사들끼리 모여서 만드는 거예요. 중국 현대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오겠죠. 중국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 그 그룹에 중국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 다 싸잡아서 만드는 게 이름 그대로 국가별 보고서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중국 그룹 전체 매출액이 얼마 이상? 55억 원, 55억 원 이상인 경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예, 국가별 보고서는 어떻게? 중국에 있는 포스코 아니면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몰아서 만드는 거예요. 몰아서. 그 다음에 별도 보고서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세무 담당 공무원이 니네들 이상해. 네가 한국으로 보내는 컨설팅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합리성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해서
별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찍어냅니다. 이거는 내서 설명하는 보고서 한번 만들어 봐봐. 저희도 가끔 하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한국 본사의 뭐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내는 거, 뭐 매출액의 1.5%, 매출액의 1% 내는 거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합리성을 설명하라고 해요. 그거 솔직히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쓰는 툴이 있긴 있는데, 그거 프로그램도 있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걸 써간다 하더라도, 제출한다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세무서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안 그래라고 말하면 또 다시 도로함이 타불돼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써서 갖고는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보고서를 우리가 써가는 거는 걔네한테 세무서 공무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계속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전 가격 보고서는 일단 한번 걸리면 이전 가격에 대해서 걸리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일도 커져요. 그래서 이전 가격 사전에 미리 조심을 하고 적정한 이윤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매년 동기 자료 만들어 놓을 때 왜 우리 회사가 올해 적자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놓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잘 해드릴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 가격 보고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걸로 해가지고 법인세 1, 2 했고요. 오늘까지 이전 가격 보고서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개인소득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